안녕하세요. 한국 AT 센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364페이지, 5-6, 9 플러스 타원 플러스 다면체 모델링입니다. 이제, 유형별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죠. 이걸로 이제 영상은 끝날 것 같고요. 영상 끝나고, 일단은 가장 마지막 문제답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합쳐진다 해서 이제 9 플러스 타원 플러스 다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앞에 기초적인 부분들은 앞에 내용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다 템플릿 파일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이제 레이어부터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LA 그 다음에 엔터. 자, 레이어 만드실 때는 저기 0번 레이어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서 저렇게 파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면 레이어 만들어지고, 한영전환해서 외형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숨은 선 엔터 엔터 그다음에 중심선 엔터 엔터 가상선 엔터 엔터 그다음에 치수 엔터 엔터 문자 엔터 엔터 뷰포트. 자, 이렇게 7개 엔터. 자,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색상 바꿔 주셔야겠죠. 외형선에서 이제 색상 딱 클릭해가지고, 외형선은 이제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숨선 클릭해주고,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 클릭해주고, 클릭할 필요 없겠죠. 흰색 그대로니까. 가상선 클릭해주고,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클릭해주고,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 클릭해주고, 4번 하늘색.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이제 선 종류 바꿔줘야겠죠. 숨은선 뒤에 있는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이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한영 전환한 다음에 C 눌러주시면 센터가 선택이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히든이 보이면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선택하고, 제일 밑으로 내려서 팬텀이 보이면 팬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해주면 3개의 선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린 숨은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준 다음에 센터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나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될 선은 외형선이다. 그렇죠? 외형선. 자, 외형선 더블 클릭해서 녹색 체크 표시 바꿔가지고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놓고 앞으로는 외형선 위주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 레이어 설정은 끝납니다. 자, X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그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면도의 좌우폭, 그리고 평면도의 좌우폭, 치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 우측면도 쪽에 나와 있죠. 전체 높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의 높이 또는 우측면도의 폭 2개가인데, 이게 하나로 묶여서 나와 있진 않은데, 평면도에 보면은 높이가 2개로 나눠져서 나와 있죠. 저 2개를 뭐 더해준다든가 뭐 해주면 되겠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 치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아웃라인을 잡고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정면도 구획 먼저 잡을게요. X라인 해가지고 엔터. 자, 화면에 이제 좌측 하단 정도 잡아가지고 한 점 클릭하고, 자, 직교 F8 킨 다음에 수평하게 쭉 당겨서 클릭, 수직하게 쭉 당겨서 클릭. 그 다음에 ESC. 자, 일단 정면도상의 좌우폭이 137이니까 옵셋 137 해주고, 자, 한 번 옵셋하고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2번. 그래서 사이 공백 준 거죠.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이제 옵셋 94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또 한 번 올려줄게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랑 정면도 사이에 간격을 띄워준 거죠. 자, ESC.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제일 하부,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이게 이제 같은 지점이죠. 같은 지점이니까 같은 지점이 교차하는 데다가 우리가 늘상 놓는 건 45도 선이죠. 자, XL 앵글 45 엔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교차점 딱 클릭하고, 얘가 이제 정면도에 들어와 있으면 정면도 그릴 때 헷갈리니까 트림 해서 이제 정면도에 들어온 부분들은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계산기 해가지고 뭐 계산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두 치수를 한 번씩 띄워주면 되죠. 어차피 중간에 있는 선이 중심선인데, 중심선도 우리가 그려야 되는 선이잖아요. 어차피 그려져야 되는 선이니까 그냥 옵셋으로 간격을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옵셋 61, 자, 한번 올려주고 엔터. 자, 명령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38 해가지고 이제 얘 선택해서 한 번 더 올려주고 2번 올려주면 되고,
올려주고 얘는 중심선으로 사용할 거니까 바로 중심선으로 변환해 주면 되겠죠. 중심선으로 변환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평면도의 높이 다 해줬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의 폭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우측면도에도 여기 수직선으로 중심선 그려져야 되니까 X라인 중심선도 한번 따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우측도 따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MA, 자, 여기도 중심선으로 쓸 거니까 중심선으로 지금 바로 바꿔주시고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면도 영역, 그 다음에 우측면도 영역, 평면도 영역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 해가지고 쭉 다 선택해서 엔터. 자, 잘라주는데, 자, 요렇게 쭉, 그 다음에 요렇게 쭉, 그 다음에 요렇게 쭉 잘라주고, 야, ESC. 자, 트림에서 이제 이번엔 요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쭉 잘라주고, 여기 쭉 잘라주고, 여기 쭉, 여기 이제 이상하게 잘리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모서리 때문에 그렇죠. 모서리 2 치고 들어가 보면 지금 연장 안 하면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연장 2. 그래서 연장해주고 잘라주면 정상적으로 잘리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트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선택해서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릅니다 하면 이제 정면도 공간, 우측면도 공간, 그 다음에 평면도 공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형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이제 우측면도 딱 보시면은 지금 사다리꼴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뭐 좌우가 이제 정확하게 대칭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사다리꼴 형태가 보이는데, 그 사다리꼴 형태가 일단 이 길이만큼 쭉 전개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 블럭이 하나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사다리꼴 블럭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파이고 뭐 깎이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사다리꼴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사다리꼴 이쪽에 각도가 나와 있죠. 이쪽에 지금 사다리꼴의 좌측 사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각도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5도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억각, 뭐, 막곡지각 뭐 해서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죠. 반대쪽으로 연장을 하고, 이제 이쪽도 그럼 결국은, 막곡지각이니까 105도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0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니까 마이너스 105도죠. 그러면 이제 X라인 엔터, 각도 A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5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됐다. 정리해주면 트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위아래 잘리고, 그 다음에 트림해서 이제 여기 잘리고,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진짜 실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당황하고 못 그리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일 수 있는 게, 이게 반대쪽 이쪽 경사를 하는데, 주어진 치수가, 이 각도 안 주어졌어요. 여기는 각도 주어졌는데, 요 각도가 주어졌죠. 요 각도가 주어졌는데, 어쨌든 얘도 이 각도든 아니면 이 각도든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리값 또 안 주어졌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요점, 그쵸? 요점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저 치수 가지고 충분히 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121mm가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거죠. 이 점에서부터, 요 사선의 요 끝점까지가 떨어져 있는 요 직선거리, 그쵸? 요 직선거리가 121mm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121mm가 된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이 점은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여기 있는 요 선에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이 됐든, 여기 있는 점이 됐든, 여기 있는 점이 됐든, 여기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기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인데, 여기 이 선에 있는 점들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1인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121mm가 떨어져 있는 점들이 어떻게 있냐? 그걸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121mm가 떨어진 점들을 전부 찾아주고, 그 중에 요 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121mm 떨어져 있는 점들은 어떻게 그려요? 당연히 원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하고 여기를 중심점으로 반지름이 121입니다 라고 해주면, 자, 이 지금 그려진 이 원에 있는 표면에 있는 뭐 이 점,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예요? 121이죠.
2점.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예요? 121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원 안에 있는, 이 원 표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121mm가 떨어진 점들이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찾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원 안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이 어디예요? 둘 다 만족하려면 여기 두 원과 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다. 이 점이 여기서부터 121mm가 떨어진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121인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인, 자, 여기서 여기를 딱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 있고 나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워주고, 정리해주면 트림 이렇게 해서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렇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온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이 됐으니까, 이 사다리꼴로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부분,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도와 평면도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면도는 정리해줄 게 없어요. 왜? 요 가장 높은데, 그리고 가장 낮은데, 그쵸? 가장 낮은데 둘 다 요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외에 다른 데 무슨 모서리가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요렇게 보여요. 요 사다리꼴. 하지만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면과 요면이 만나는 요거 각진 부분, 여기 모서리. 그쵸? 그 다음에 요면과 요면이 만나는 요 각진 부분, 모서리가 당연히 평면에서는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개해주면 라인에서 요 점 잡고 F10 눌러서 이제 극좌표 추적 해주고, 이제 여기 땅,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끝까지 전체에 걸쳐서 모서리가 이렇게 있다. 자, ESC 누르고 반대쪽도 라인 해서, 자, 요렇게 딱 해서 모서리가 요 끝까지 딱 요렇게 올 거다. 그리고 이 모서리는 이 전체 길이에 걸쳐서 있으니까 트림 정리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요거 마저 지워주면, 자, 이 사다리꼴로 요 길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정면도는 이렇게 보일 것이며 우측면도는 이렇게 보일 것이며 평면도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면도 보면 정면도에서 이제 좌측 상부가 사각으로 파였네요. 사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치수가 나와 있기로는 요 바닥에서 남은 부분, 요 부분의 길이가 얼마? 요 부분의 길이가 42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 들어간 부분, 요 부분, 이거 기울어서 그려졌는데 어쨌든 여기 거리가 이제 46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옵셋 이용해가지고 42, 46 해가지고 저 선 만들어주고 잘라주면 되겠죠. 이제 옵셋 42, 자, 바닥에서부터 남는 게 42 이렇게, 그렇죠? ESC 옵셋, 그다음에 46. 자,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온 깊이가 여기까지 46까지. 그리고 정리를 하면 트림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정면도 여기가 이렇게 파였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바뀐 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또 이제 우측면도하고 평면도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측면도로 보낼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 파지면서 생긴 게 포인트가 여기 생겼고 여기 생겼고 여기 생겼다. 이렇게 세 개 포인트가 생겼는데 여기는 갈 필요가 없다. 왜? 그거는 이제 여기니까, 요 높이니까, 그렇죠?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이니까 갈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가야지. 여기는 이렇게 쭉 가줘야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뭐예요? 같은 높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인 해가지고 쭉 해서 쭉쭉쭉 가요. 근데 이게 이 형상을 이제 뚫고 나와서 있질 않겠지, 이 선이. 그쵸? 형상이 있는 데까지 있으니까 요 끝까지 딱 와주시면 되고, ESC. 자, 이게 이제 모서리가 보이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우측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앞에서 뭐가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더라. 즉, 이 모서리는 앞에서 요쪽 우측에서 바라보면 안 보이는 모서리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선? 당연히 얘네들은 안 보이는 부분 그렸으니까 숨은 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평면 쪽으로 전개해 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점 하나, 그 다음에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똑같은데 이 점 갈 필요 없겠죠? 왜? 그게 이제 여기니까, 요 끝이니까. 요 끝이니까 갈 필요 없다. 이미 있다. 그럼 이제 여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수직하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는 두 점이 같은 위치죠. 그럼 두 점 중에 한 점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자, 라인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끝점에서 이제 요 끝까지 딱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서리가 온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수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터준 거니까 이 형상 전체를 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트림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걸 보면은 이제
이선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선의 길이가 이제 언제, 어디까지냐. 전체를 다 뚫었으니까 이제, 트림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선이 이제 높이 여기 있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 선을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상면이다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상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트림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사이에만 있다. 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요 모서리선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부에 있는 애도 있는데, 하부에 있는 길이가 요렇게냐? 아니에요. 하부에 있는 길이는 요렇게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를 이제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기 파진 부분 하부를 생각을 하면, 위쪽이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 그러니까 요 면의 이제 길이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면의 높이는 요 정도라고요. 그럼 그걸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에서 이제 여기에서 가고, 그쵸?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일단 요거 자른 거 다시 원복할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원복하고, 요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그 길이를 따기 위해서 요 끝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끝까지 딱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끝까지 딱 이렇게 오고. 예, 요게 이제 전개가 돼야, 이 선의 길이가, 얘랑 얘 사이. 그쵸? 상부에 있는 면의 가장, 넓은 부분은 이제 요거다. 여기다. 요 사이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트림에서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짧은 선과 요 긴 선이 겹쳐가지고 있으니까 긴 선만 보이겠죠. 긴 선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평하게 전개되어 있는 선들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인데, 거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도 요만큼만 있어야지. 여기까지만. 그쵸? 그러니까 트림,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잘라놓고 끝이냐? 아니에요. 상부에 있는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날라갔잖아요. 상부에 있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는 뭐예요? 얘예요. 얘잖아요. 얘인데 얘의 이쪽이 날라갔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쪽이 날라가야지.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여기를 파게 되면 평면도는 이렇게 바뀐다. 그쵸? 얘는 다 썼으니까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파진 부분까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측에서는 이렇게 되고 정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평면에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여기 파진 부분에 구가 얹어지죠. 구가. 네, 구가. 이제 치수에 보면 이제 SR 해가지고 이제 치수가 써져 있죠. 그래서 S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S는 스피어, 스피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R은 반지름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구의 반지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가 나오게 되면, 구는 정면에서 봐도 원형, 그쵸? 원형으로 보이고, 우측면에서 봐도 원형으로 보이고, 평면에서 봐도 원형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면도의 원이 있고, 우측면도의 원이 있고, 평면도의 원이 있다. 그래서 구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구의 중심에다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구의 중심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 똑같은 직경의 원을 다 그려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잘린 부분들은 잘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정면도의 구를 작성을 해보자면 중심점이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이제 요 점입니다. 요 점이 중심이에요. 그럼 서클. 자, 여기를 중심으로 구의 반지름이 41이니까 반지름 41짜리 원을 하나 그려줘요. 그려주고 나서 이제 그 우측면과 이제 평면에도 이제 구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구의 중심들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 중심선을 미리 떼놨잖아요. 중심선을 미리 떼놨고, 여기가 중심이고, 그쵸?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니까, 얘랑 얘가 교차하는, 여기가 구의 중심이겠다. 그쵸? 요거까지는 이제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면도 생각을 하면, 여기가 구의 중심이고, 구의 중심이, 요거죠? 여기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가 구의 중심이겠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41짜리 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41짜리 원을 그린다. 근데 이제 41짜리 원은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생각할 때 뭘 하느냐? 카피를 많이 하죠. 카피, CO 해서 이제 2번 선택하고 엔터, 여기 중심점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맞는 방법이에요. 이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여러 군데 놓인다라고 하면 카피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카피를 쓰는 게 하나만 그려놓고 카피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같은 형태가 여러 개의 선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카피가 절대적으로 효율적이에요. 카피가 절대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여러 개의 선이 아니라 이 원 단하 하나의 객체죠. 여러 개의 객체가 동시에 복사가 돼야 된다. 그럼 카피가 가장 효율적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원 딸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꼭 저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CAD가 구동되는 구동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서클 해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반지름 41짜리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원을 하나 또 그리겠다. 41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다고 생각하면 방금 전에 서클이라는 명령을 썼잖아요. 그럼 서클 명령 또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C 칠 필요 없이, 서클 명령어 입력할 필요 없이, 서클 단축키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 한번 쳐주면 바로 전에 실행됐던 서클 명령이 다시 실행되죠. 엔터 한번 쳤어요. 그럼 중심점이 어디예요? 중심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찍어요. 찍었는데 서클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반지름을 입력하면, 이전에 반지름을 입력하면 그 다음번에 서클 명령을 실행하면 그 내가 입력했던 반지름 값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커맨드 라인의 꺽쇠 안에 이렇게 41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꺽쇠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 옵션.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기본 옵션은 뭐예요? 엔터 치면 저 값이 입력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서클에서 중심점을 여기 찍고 나서 41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쳐도 똑같은 크기의 원이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또 해보자면 엔터 치면 또 서클이 실행될 거고 여기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똑같은 크기의 원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이거죠. 아, 저걸 카피로 하는 게 더 편하냐? 아니면 서클 명령으로 어차피 서클 하나만 그리는 거니까 저렇게 엔터 쳐가지고 나머지 서클들을 다 직접 그려주는 게 편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저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아, 저게 더 편하다 아니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식을 취해라. 어쨌든 우리가 뭘 그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원은 다 그렸으니까 이제 문제 도면을 보고 이제 원이 남아있는 부분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원을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은 정면도 보면 정면도는 이제 좌측 상단에 4분의 1만 남습니다. 4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잘라줘야 돼요. 트림에서 이제 여기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자르는데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여기 남네요. 눌러도 안 잘리겠죠. 얘는 ESC하고 델리트 지워줘야겠죠. 저렇게 잘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모서리가 연장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연장함으로 바꿨죠. 이런 경우는 이제 트림 해가지고 얘 선택하고 나서 엔터. 자, 그 다음에 모서리 2를 친 다음에 다시 연장 안함 N 해주고 찍어주면 한 방에 잘리죠. 그래서 이제 트림에 있는 저 모서리 옵션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으면 좀 더 작업 효율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자, ESC하고 이제 평면도도 정리해보면 트림. 자, 요렇게 두 선 사이에서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측면도 정리하면 트림에서 이제 요거 사이에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 잘릴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쭉 가로질러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 잘린다. 자, 어찌됐든 이제 정리돼가지고 됐는데,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요거 외형선으로 보입니다. 아, 잘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요 원, 구를 가리고 있는 상부에 이제 어떤 물체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외형선으로 잘 보여요. 하지만 우측면은 얘기가 다르죠. 우측면 같은 경우는 구가 여기 있습니다. 정면도상에서 좌측에 있어요. 즉 우측에서 내가 바라보면 이면이 가리고 있죠.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안 보일 테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얘는 MA 수문선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구가 이제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 잘린 부분들을 마저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보면은 우측면도에 있는 구를 한번 보면은 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이 이제 사선으로 구의 일부가 잘려 있어요. 원래 이제 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쪽이 잘려 나가요. 잘려 나면 구가 이제 특정 단면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면 저 부분에서 이제 뭐가 발생되느냐? 원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제가 기초도형 강좌 하는 데서 구가 잘리는 형태에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잘린 부분도 지금 보면은 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여기잖아요. 중심에서 좀 비껴서 잘려 있어요. 만약에 이 잘린 부분이 구의 중심에서 잘렸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잘린 부분이 구의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잘렸다 그러면 이 잘린 부분에 이제 원형이 보이는데 이 구하고 똑같은 지름의 원형이 보입니다. 똑같은 지름의 원형이 보이게 되는데
구가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비껴가지고 대각으로 잘리게 되면 여기 원형이 보이긴 하는데 구가 갖고 있는 지름보다 작은 작은 지름을 가진 원형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단면을 이제 원형이 보인다라는 거는 개념은 이제 이 단면을 이렇게 이 면에 90도 직각 방향에서 내가 바라봤을 텐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 면의 직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죠.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바라보고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빗면에 원형이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이 찌그러지게 표현되고 그렇게 되면 타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를 저렇게 빗면으로 자르게 되면 거기 타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중심을 지나서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지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좀 그리기 편한 상황이 되는데 아마 이제 구에서 타원을 그릴 때 가장 불편한 상황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서 빗면으로 잘랐을 때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저 부분을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타원을 그려주는 거니까 타원을 그려주는 원리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아서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원의 중심점을 찾아서 그걸 다른 데로 전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을 찾아서 전개해주면 되는데 4분점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가 잘려서 나오는 끝점. 그쵸? 여기가 4분점이에요. 여기가 4분점. 그러니까 요 4분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잘린 단면, 이 단면으로서 발생된 구의 중심점은 어디 있냐? 그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구의 중심점은 어디 있냐인데 이거는 이제 구를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 다음에 트림 요걸로 이제 이 빗면을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요 구가 잘리면서 나오는 요 원의 지름이 됩니다. 얘가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은 당연히 이 선의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 있어서 그걸 따려면 라인 자 중간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간점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주시면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여기 자르고 요거 다 해줘야 되고 얘도 이제 요 위만 필요한데 하부 연장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가 잘린 단면에 중심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에서 기초도형에 대해서 기초도형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의 중심에서 잘린 단면에 직각을 이루는 90도를 이루는 선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요 선까지 딱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90도거든요. 이렇게 90도인 선을 그려주면 이 선의 요 면에 닿는 잘린 단면에 닿는 요 끝점이 이 원의 중간점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EX 이렇게 연장을 하고 트림 이렇게 잘라서 라인 중간점 해가지고 여기 딱 찍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의 중심에서부터 잘린 단면에 직각인 선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잘라놓고 요 단면에 그냥 여기서 그냥 중간점을 하세요. 라인 이거 안 지울게요. 라인 중간점 여기다 중간점을 하세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미세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점이 그렇죠? 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구에서 잘린 단면의 원의 중심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의 중심에서부터 잘린 단면까지 수직선을 그려줘서 찾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라인, 자, 전개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요 중심을 이제 여기다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이게 이제 여기로만 전개해주는 게 아니라 평면에도 타원, 구가 사선으로 잘리게 되면 무조건 타원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기 때문에 평면으로도 전개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는 그냥 길게 쭉 뻗도록 할게요. 길게 쭉 뻗어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4분점인데 4분점은 요 선의 끝점이라 그랬죠. 끝점이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의 중심이 요 선상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구가 잘려 나온 단면의 중심이 여기라 그랬으니까 단면의 원의 중심이 여기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가 만나는 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되고, 그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는 데가 타원의 한쪽 4분점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만나는 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되고, 얘랑 만나는 데가 타원의 한쪽 4분점이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타원의 4분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중심점, 4분점, 그러면 중심점 기준으로 수직한 4분점은 있으니까 수평한 곳에 이쪽에 있든 4분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4분점이 안 나온다.
그쵸? 근데 그거를 여기 평면도에서 딸 수도 없어요. 왜냐면 평면도도 마찬가지 중심점, 4분점, 하지만 이쪽 4분점은 어디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CAT 이급에서 다뤄지는 타원의 형태, 그러니까 원기둥을 대각으로 잘랐거나 아니면 원형이 기울어져 있거나, 둘 다 이제 그려보고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적, 형상적으로 나오는 타원은 반드시 이제 한쪽은 그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보다 작거나 크고요. 걔랑 직각을 이루고 있는 4분점은 그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4번은 요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게 이 구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은 한 이 정도죠.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비해서 턱없이 짧아요. 요게 아니죠. 요 원의 반지름은 요거죠. 요건데 요거에 비해서 턱없이 짧아요. 즉 여기가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 축이 찌그러졌으니까 그럼 이 축은 뭐예요?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 축의 4분점까지의 거리는 이 선의 길이랑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의 길이랑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수직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짧아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여기 4분점까지 이 거리는 얘랑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저 거리를 그대로 갖고 오세요 하면 어떻게 작업하시냐면 DAL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찍고 치수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30.83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옵셋 30.83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분점. 근데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틀린 거예요. 자, 그게 왜 틀리냐? 이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30.83인데 얘가 30.83이냐? 자, 얘 소수점 자릿수를 제가 8자리까지 늘려볼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 띄우고 얘 선택하고 이제 얘 소수점 단위에 있는 1차 단위에 있는 소수점 자릿수를 제가 이제 8자리까지 늘려보면 얘가 8자리 늘리니까는 숫자가 8자리까지 쭉 간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83까지 봤던 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83을 본 거지 그 뒤에 숫자들이 전부 다 잘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반올림을 하거든요. 반올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 8자리까지 보고 8자리까지 다 재가지고 다 이 값을 다 입력하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8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CAD에서 치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8자리까지니까 8자리에서 지금 표현이 끝난 거지 얘는 무한소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무한소수일 확률은 요 뒷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고 얘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점 몇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뒤로 이제 더 몇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을 적용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이 값을 요 반지름 값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간단합니다. 서클 해가지고 여기 잘린 단면에서 발생된 원의 중심에서 여기 원의 4분점까지 원을 그리세요. 그렇죠? 중심점은 여기 잘린 단면의 원의 중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릴 때 반지름은 여기 4분점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원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 면의 직각 방향에서 봤을 때 보이는 원의 크기예요. 그럼 얘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이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필요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되죠. 타원의 중심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 카피. 자, 얘 선택하고 이제 여기 중심점 잡아가지고 여기 타원의 중심은 여기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그쵸? 여기 타원의 중심은 여기인데 여기 때 주의할 게 타원의 중심하고 여기 끝점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돼 있으면 잡기 어렵거든요. 잡기 어려우니까 충분히 확대하셔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내려놓고 정확하게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선하고 만나는 요점 그다음 반대쪽에 요점이 뭐예요? 타원의 4분점이 된다. 마찬가지 정면도에서도 이 선하고 얘하고 만나는 타원의 4분점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타원을 그릴 수 있는 중심점, 이쪽에 4분점, 이쪽에 4분점 모두 다 구해졌다. 그러면 타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걸 기반으로 정면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자,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헷갈리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를 4분점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4분점은 얘하고 만나는 요점이에요. 요점이고 실질적으로 이 원으로 우리가 4분을 구하는 건 요 선하고 이 원하고 만나는 여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잘못 찍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엔 트림 해가지고 원을 반을 자르세요. 왜냐면 우린 이 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 점만 있으면 되니까 반을 자르세요. 자르면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타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EL.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 C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땐 중심 C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타원 4분의 양쪽 점이 다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고 나서 중요한 건 요 밑에 이제 헷갈리게 또 이렇게 지근거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얘를 선택해보면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그린 타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원이다. 자, 이제 정면도 쪽에 타원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평면도 쪽. 평면도 쪽도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요거 중심점, 4분점, 4분점, 그리고 여기 4분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바로 그려주시면 돼요. 바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이 원에 있는 4분과 요 위아래에 있는 4분과 이제 타원의 4분이 이제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굳이 이 원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를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교차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 교차점도 있고 얘도 있고 지근거리에 점들이 5개가 몰려 있죠. 잘못하면은 여기를 잘못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EL, C 요 반대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C를 해가지고 중심 찍는데 중심이 여기 가까운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잘 확대하셔서 얘가 아니라 얘다. 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타원이 완벽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얘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잡기 위해서 전개했던 선들도 지워주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도 이제 전개했던 선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되고 얘도 지워주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정면도에 있는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타원의 형태를 정리해주면 되는데 일단 정면도 쪽 보면은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어느면 요 뒤에 있는 요 경사면 그쵸? 저 우측 문제상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경사면인데 이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저 뒤쪽이잖아요. 뒤쪽에 발생되는 모서리예요. 원형 모서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가 요만큼의 크기가 있고 구 안쪽에 있죠. 그럼 구가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눈으로 봤을 땐 얘는 없어요. 그냥 실물을 봤을 땐 얘는 내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MA 수문선이 돼야죠. 안 보이니까 수문선이고 자 구가 지금 여기 해서 좌측 상단 4분의 1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모서리선도 이제 여기 기준으로 4분의 1은 아니고 타원을 기준으로 4분의 1은 아닌데 어쨌든 요 선 기준으로 요 좌측 상단 요쪽에만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린다. 요렇게만 보일 거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정리하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이제 이 빗면이 바로 보이죠. 빗면을 바라보니까 이 타원으로 발생되는 모서리선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선으로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구가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상부, 우측면에서 상부에 있는데 이게 이제 평면도에서는 어디예요? 평면도에서는 여기 이제 하부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타원이 구가 존재하지 않으니 얘도 어떻게 트림 해가지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원이 끝나는 끝점과 타원이 끝나는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이 잘못 그려졌든 타원이 잘못 그려졌든 뭐가 하나 잘못 그려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선과 요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요 뒷면은 요 빗면 하나예요. 빗면 하나인데 하나의 빗면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모서리선이 있을 이유가 없죠. 구가 있는 요 표면까지, 그러니까 타원이 있는 요 표면까지도 다 한 면이에요. 그 사이에는 경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림 전개해서 이제 요렇게 요쪽에는 이렇게 통째로 요 타원이 있는 부분까지 통째로 하나의 면으로 구성이 된다. 요렇게 된다. 그렇죠?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심선을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요렇게 구가 있으니까 구의 중심선이 원래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랑은 중심선. 그다음에 이제 살짝 삐져나와야 되니까 LEN, DE 5mm. 그래서 이제 얘 5mm 살짝 삐져나가고 얘 5mm 살짝 삐져나가고 얘 5mm 살짝 삐져나가고 3mm 살짝 삐져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모양선하고 다 겹치잖아요. 다 겹치고 어디만 안 겹쳐요? 여기 삐져나간 것만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삐져나간 부분만 나간 부분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5mm, 그쵸? 여기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5mm. 그래 놓고 이제 얘네 둘은 무슨 선?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상선하고 중심선, 비형상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뭐예요? 비형상선이 살짝 짧아져야겠죠? LEN D -2mm 해서 짧아지고 이렇게 정리되고. 자, 이거 이제 우측면도 중심선 정리하면은 구가 이제 여기만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만 있으니까 트림 여기서 하부 잘라주고, 트림 여기서 상부 잘라주고, 살짝 튀어나와야 되니까 LEN D 5mm 해서 위로 살짝 아래로 살짝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에 평면도도 중심선 정리하면 구가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만 있으니까 트림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LEN D 5mm 해서 살짝 이렇게 삐져나간다. 이렇게만 정리된다. 이렇게 정리되면 이제 중심선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완료되고, 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타원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도 형상을 보면은 정면도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립니다. 사선으로 잘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29,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7. 27mm 남기고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잘리게 되죠. 이제 그걸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어쨌든 요 선의 길이 이제 29,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의 길이 27만 남겨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옵셋해서 트림으로 잘라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평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직선이 추가적으로 여기 수평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 수직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재에서 이거를 랭선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수직선이 있어야 되고 여기 수평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옵셋 해가지고 트림으로 잘랐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선들은 이제 어차피 나중에 지워져야 될 선들이니까 그건 이제 랭선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EN 그쵸? 엔터. 그 다음에 합계 T 하고 29. 그래서 이게 짧아져야 되는 게 이쪽이 짧아져야죠. 이쪽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짧아지는 게 이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29mm만 남기고 ESC. LEN T 해주고 이제 27mm 해서 여기는 이제 위쪽이 짧아져야죠. 이렇게 짧게 해주고 끝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 되고.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변화는 이면하고 만나서 여기 모서리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면하고 만나서 여기 모서리가 발생됐다. 모서리가 발생됐으니까 다른 면에 이 모서리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이면하고 만나서 발생된 이 모서리는 정면으로 우측면으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요 모서리일 테니까. 그렇죠? 요 모서리일 테니까 필요 없고, 얘가 뭐예요? 평면으로 가야죠.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냐면 상면에 끝나는 데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다라고 하면 이 모서리는 이쪽으로 보낼 필요 없겠죠. 그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측면으로만 보내야지 해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 쭉 가서 이 형상 끝나는 데까지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서리들은 이제 위에 있는 모서리 위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모서리니까 당연히 보이니까 외형선 그대로 두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서리선도 이제 우측에서 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모서리선이니까 당연히 보이니까 이렇게 외형선으로 두는 거고. 자, 정리를 해보면 요 위에는 요만큼이죠. 요만큼만 있다. 그러니까 요점이니까 뭐예요? 요 선. 요 사이에만 요 모서리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가 잘린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 있는 이 모서리가 이제 요면하고 요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 그리고 요면하고 요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가 뭐예요? 얘잖아요. 얘인데 여기가 잘려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측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어딜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부에 있는 이 모서리도 잘렸으니까 이게 잘려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전개된 요선 같은 경우는 형상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딱 각이 져 있는 거니까 이 형상 바깥으로 삐져나간 선은 이제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면 뭐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이게 모서리선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그냥 끝날 리는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 모서리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쭉 모서리가 타고 내려오면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왔다가 여기서 어딘가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타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선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이제 누가 될 수 있냐면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표현된 선도 이 선이고, 얘가 표현된 선도 이 선인데, 얘가 어디까지? 요 점까지 올 때까지. 어디까지? 요 점까지 올 때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 요 점에서 요렇게 흘러서 온다는 얘기죠. 이 모서리가. 그렇다면은 요 끝나는 점, 요 점, 그리고 반대쪽 요 점, 이게 라인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쵸? 그다음에 요게 여기까지 딱 오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딱 와야죠.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 이 점까지 흘러와야 된다.
반대쪽도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랑 얘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잘리면은 요렇게 형상이 바뀐다.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형상이 바뀐다라는 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파졌어요. 이렇게 파졌는데 이제 이게 수문선으로 표현이 되죠. 즉 이제 바깥까지 파진 건 아니고 요 사이에 파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표현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된 부분, 요 부분이죠. 이게 파였다라는 건데 이 파인 거에 대한 치수가 이제 여기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파인 깊이는 나와 있어요. 정면도에 그렇죠? 정면도에 나와 있고 그게 이제 31이죠. 31의 깊이로 파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 대체 얘는 어디냐 근데 얘는 평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60일이다 60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옵셋 60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요. 일단 여기서 다른 거를 그릴 치수는 없어요. 치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위치를 정면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요 바닥까지 딱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얘를 31mm 31 해가지고 이제 요 깊이로 파졌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얘가 파진 게 이제 이쪽까지 파진 거니까 여기까지 다 파진 거니까 EX 연장으로 여기까지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트림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요 깊이만큼 파진 겁니다. 트림 여기서 이제 요쪽이 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애들이니까 MA 자 복성복사로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쪽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면 요 파진 깊이가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깊이가 여기서도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 깊이까지 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할 거예요.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우측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파져가지고 바로 보이는 요 모서리니까 요거는 이제 외형선으로 이렇게 잘 보일 거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측면도의 치수가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 있죠. 요 거리랑 이제 요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측면도에서 이제 그 거리를 잡아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 있는 수직선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 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대해가지고 라인 해가지고 요 점에서 요 선에 딱 닿을 때까지 이게 요 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 선에 딱 닿을 때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좀 불안하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X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수직선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시는 게 나아요. 저 원에 닿는 게 불안하다. 그러면 X라인으로 수직선을 그리면 깔끔하게 자르시는 게 낫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쵸?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9mm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9mm가 들어와야 되니까, 무브. 자, 여기 빈 건 아무 데나 찍고 쫙 당기는데 지금 극좌표 걸려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F8 눌러서 완전히 수평수직 둘 중 하나밖에 안 되게 해주고 우측으로 쭉 당긴 다음에 9mm 무브로 이동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무브로 이동해서 나 얘 이렇게 틀어질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옵셋 9mm 해가지고 옵셋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지워주셔도 되겠죠. 이건 이제 본인 컨트롤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보내줬으면 요거 기준으로 32mm가 더 와야 되니까 요때는 무조건 옵셋이죠. 왜냐면 이 선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옵셋 32 그쵸? 32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 그리고 이제 트림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 그쵸? 파진 부분 사이에만 요 밑변이 있는 거니까 그쵸? 밑면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 이제 좌우를 해줬으면 이걸 이제 정면도로 전개를 해서 라인 자 여기 점 생겨서 이제 이렇게 왔고요. 이제 얘가 여기까지 파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선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파지면서 이면하고 만나서 여기 모서리가 생기죠. 요 모서리가 라인, 요 모서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요 모서리가 보이는 거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이제, 파진 부분 사이에만 요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거 파진 거는 이제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만이니까 트림 이 선은 이제 요렇게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안쪽이 파지게 되면 여기 각진 부분 요 파진 부분은 요 각진 부분이 뭐예요? 파여가지고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트림 여기 사이에 여기는 이렇게 날아갈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 해주고 나면 이제 이 선은 다 썼으니까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도 보시면 평면도 이제 우측 하부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각으로 잘리죠. 대각으로 잘리는데 이제 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렇죠. 이각도각을 일치하다는 얘기니까 뭐 얘를 옵셋 시키면 되겠죠. 이제 얘를 72mm 옵셋을 해서 옵셋 72. 자, 이렇게 옵셋을 해서 여기는 이제 필렛으로 정리할게요. F. 자,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리된다. 그리고 트림 여기서 마저 잘린다. 이렇게 잘리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포인트가 이제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다. 그쵸? 이 포인트를 이제 정면으로 전개를 해보면 이 포인트는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거긴 이미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를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보내면 된다. 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선의 끝점입니다. 이 선의 끝점이다. 그러면 이 선이 대체 누구냐? 이 선은 이제 이 선 이면하고 그 다음에 이면이 만나는 점이다. 즉 여기서 정면도에서는 이 선에 해당하는 거다. 즉 얘를 전개해서 어디까지 갖고 와요? 쭉 전개해서 이 선에서 딱 닿으면 여기서 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점인데 이 점은 이제 요 선의 끝점이죠. 요 선의 끝점. 요 선의 끝점인데 요 선 같은 경우는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여기 만나는 요 모서리죠. 여기에요. 가장 이제 좌측 요 모서리니까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 바닥선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요 바닥선까지 떠본다. 그리고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해보면 라인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딱 닿으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요 바닥까지 오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주면 여기가 이렇게 잘리면서 표현되는 정면도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측면도로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자, 이제 얘하고 만나는 이 점은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거 만나는 요 점이다. 보내줄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 보내줘야죠. 라인. 자, 얘를 쫙 보내주는데, 얘가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면하고 그 다음에 이면이 만나서 발생되는 모서리가 이면입니다. 이 모서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는 우측면도 사용해도 누구예요? 얘예요. 그러니까 얘니까 얘랑 만나는 데서 끝나면 되겠죠. 얘랑 쭉 내려와서 만나면 딱 여기서 끝나면 돼. 자, ESC. 그 다음에 이 점인데 이 점은 대체 누구냐? 이 점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바닥까지 쭉 오는 거예요. 쭉 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요거 딱 붙여놓고 이제 여기서 여기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읽습니다. 이게 잘못 그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도면 보시면 문제도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잘못되는 거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어야 돼요. 요 끝단에서 온 여기도 요 스트레이트 구간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끝나? 이게 여기서 끝나잖아. 그쵸? 이 스트레이트 구간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트림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긴 딱 잘려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로 온단 말이에요. 라인 여기서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구간이 똑같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 같은 길이만큼 이 위로 수직하게 올라있는 이 구간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의 표현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영된 형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서 발생된 요 모양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길이나 그런 건 다르죠. 왜냐면 바라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더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 우측면도 보시면 여기 조그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이쪽에 구멍 형태로 뚫립니다. 사다리꼴이 구멍 형태로 뚫리게 되는데 일단 이 사다리꼴 그리는데 이 선 각도는 이제 각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의 끝점의 위치도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라고 하면, 이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생님 여기하고 선의 종류가 달라요? 왜 저렇게 이으세요? 라고 하는데, 선의 종류가 다른 게, 실제적인 형태는 이제 여기 있는 데까지 있어요. 근데,
위쪽에는 이제 뭐냐면 이 점 세선, 가상선으로 표현이 됐죠. 그럼 이 치수적으로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의 각도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상선으로 요 위쪽에 그걸 표현을 안 해주면 그 각도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도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선으로 추가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라인 해가지고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단 이제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제 요게 요 선을 기준으로 요쪽하고 이쪽하고 선 종류가 다르죠. 실제적인 형상이 있는 거는 트림.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치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각도를 이루는 건, 이 점과 이 점을 이루는 각도입니다. 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선으로 쭉 이어지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할 거면 이제 뭐, 여기 위쪽은 가상선, 여기는 외형선이 돼야 된다. 그럼 선을 두 개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수정 가셔서, 브레이크 앳 포인트 하고, 자,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찍어주고, 이렇게 선을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가상선이니까 선택하고 가상선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형상선, 그쵸? 얘는 비형상선입니다. 자, 형상선과 비형상선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끝단은 비형상선을 살짝 길이를 줄여서 살짝 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상 쓰던 방법이 뭐죠? LEN DE 마이너스 2mm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땅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죠. 요 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쪽이 외형선이에요. 왜 외형선이냐면 구멍이 뚫렸잖아요. 요 높이까지 해서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 뚫린 부분에 요렇게 외형선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 뒤쪽에 이 선이 쭉 끝까지 있거든요. 저 뒤쪽에. 우측면도의 요쪽에 이 선이 수문선으로 이렇게 딱 존재를 하는데 요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앞에 같은 높이에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겹치면 이렇게 겹쳐서 그려놓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우선순위를 갖는 애를 표현하고 우선순위를 갖지 않는 애는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를 갖는 애가 외형선과 수문선 사이에는 외형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외형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분리해야 되니까 수정해서 브레이크 앳 포인트를 하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점에서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 하나 분리를 하고 MA.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자, 외형선과 수문선이 일직선을 이뤘습니다. 구분되기 위해서 여기를 띄워줘야죠. 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형상선과 비형상선 사이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지만 외형선도 형상을 표현해주는 형상선이고요. 수문선도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형상선입니다. 단지 안 보이는 부분을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형상선과 형상선이 일직선을 이룰 때는 그런 작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직선인 상태로 딱 이어져서 냅둡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 선. 이 선 같은 경우는 원래 요 끝에 있는 요 모서리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인데 여기 이제 여기가 파지면서 요 파진 부분, 요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요 모서리는 같이 파져서 잘려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트림해서 여기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에서 요 파진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전개를 해서 정면도와 평면도의 이제 요 파진 부분의 형상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파진 부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추가되는 점이 이제 이 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면도로 보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 이 점 안 보내겠죠. 왜? 바닥, 얘죠? 얘니까 안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점 보낼 거냐인데, 이 점은 이제 이게, 저기가 모서리가 있지 않아요. 모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은 뭐냐면, 요 선이 끝나는 끝점이에요. 요 선이 끝나는 끝점. 그렇기 때문에 정면도상에서 봤을 때 저쪽의 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면도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평하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요렇게 일자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각이 없어요. 요 사이에는 각이 없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면도상의 모서리로 표현되는 선이 아니에요. 이 점은. 그쵸? 그러니까 정면도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야 될 건 누구냐? 얘다. 얘는 원래도 있던 거잖아요. 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파진 게 지금 우측, 정면도 기준으로는 요 우측 쪽에 파진 거죠. 그러면 이 선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 외형선으로 돼 있는 거는 요 앞쪽에 이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앞쪽에. 요 앞쪽에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돼야죠. 그러니까 얘는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오기 위해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갖고 온다. 뭐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갖고 오느냐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테고 어디까지 끝날지는 이제 다른 걸 그려봐야지 아니까
일단 여기 중심선 끝나는 데서 딱 만나가지고 끝내면 되겠죠. 제가 따올 때 이제 여기서 따왔는데, 이제 도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여기서 따와도 상관없겠죠? 여기 수문선의 요 끝점에서 따오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이잖아요. 저기서 따오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정면도로 전개되는 건 이거 하나고, 얘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가리고 있으니 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얘는 무슨 선? 안 보이는 선 그랬으니까 수문선이다. MA.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로 전개해 줄 거는 다 전개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도로 전개해 줘야 되는데, 평면도로 전개해 줄 부분은 이제 어디냐? 평면도로 전개해 줄 부분은 좀 축소를 시켜놓고, 자, 일단, 요 점, 이 점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구성이 되는 게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저점의 위치가 없냐? 없는 건 아니에요. 저점 위치 여기죠. 여긴데, 단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수평선이 필요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이 구성이 되니까 수평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전개를 해줘야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와서 가줘야 돼요.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인데, 요점은 제가 선이 없다 그랬으면 선이 필요 없으니까, 정면도도 안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도 안 보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선인데 요선이 이제 요점이죠. 여기인데 그게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가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파지면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파진 부분을 잘라내려면 여기 선이 와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 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각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와서 가줘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서리 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새로 추가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는 요 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 따져야 돼요. 다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여기서 오고 이제 어느 깊이까지 파지는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제 요 끝까지 다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선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선의 길이는 여기서 끝난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쪽에 모서리 선이 표현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도 끝까지 한번 쭉 와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들어온다.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 끝까지 쭉, 만약 지나가지고 쭉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된다.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전개된 걸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면도부터 정리를 할게요. 정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 수문선 같은 경우는 형상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림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건 잘라줄게요.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진 깊이가 어디까지냐인데, 도면에 치수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지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 요 선의 끝점에 수직하게 올라오는 지점까지 파집니다. 그러니까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얘도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 안쪽에 파진 부분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모서리니까 MA, 자, 여기서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파집니다. 이제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정면도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나온 점이, 요 점하고 이제 요 점 두 개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요 점하고 요 점 같은 경우는 우측면도에서 갖고 온 점이니까 우측면도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면도에는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변화에 대한 게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평면도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요 점에서 쭉 올려가지고 평면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돼줘야겠죠. 자, 전개된 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까 이제 여기 정리할 때 좀 안 했던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된 거, 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하부에 있는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일단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점만 필요한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요 중간에 있는 요 모서리인데 이제 터진 게 밑에 쪽이지 위에 쪽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형상이 가리니까 얘도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메인. 자, 이렇게 수문선이 되죠. 수문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선인데, 이 선 같은 경우는 요 하부가 터졌다고 하지만, 이 상부 쪽으로도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는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면도에서 올려준 선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수문선이에요. 수문선인데,
숨은 선이 얘가 완전히 다 숨은 선이냐? 그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일부 터지면서 이 선의 일부가 외형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형선으로 지금 바꿀 필요 숨은 선으로 지금 바꿔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숨은 선인 부분과 외형선인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그때 바꿔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터졌을 때 이쪽은 다 날아가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형선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평면도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측에서 온 요 수평선들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건데 얘네들이 끝나는 지점은 요 구멍이 파진 요 끝단까지입니다. 그걸 올려준 선이 이 선이죠. 즉 이 선을 기준으로 좌측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끝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빠져나간 거, 요렇게 빠져나간 거, 이렇게 빠져나간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여기, 요 두 선인데,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작은 사다리꼴 보면은 요 윗면에 해당해요. 그럼 이제 윗면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예요. 윗면의 형태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선은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추가적으로 모서리선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리고 이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선 이제 요거 하나죠. 어차피 얘는 점 하나라 그랬고 요거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제일 바닥인데 바닥은 요 끝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끝까지는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개된 수직선들을 좀 정리해 보자고 하면은 자, 지금 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면에 있는 선인데 그 선의 길이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개된 게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 선도 이제 요 사이에만 존재를 해요. 왜냐면 상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선이니까 이제 트림 정리하면 여기서 요렇게만 정리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이제 뭐 요 윗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밑에까지 쭉 이어지죠. 그러면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까지 고스란히 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선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는 얘기를 했죠. 그 선이 이제 여기가 파지면서 이쪽 부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길이만 남는다. 그럼 이제 요 선도 그만큼의 길이만 남으려면 여기서 위쪽이 잘려야겠죠. 이렇게 잘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흘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요렇게 흘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그쪽에는 선의 흐름이 이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요 하부가 파이면서 이 형상들이 여기 있는 선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선에서 이제 위쪽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은 형상이 없다. 그러면 이 대각으로 돈 이 선도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리겠죠. 지금 요 세 선들 잘라가지고 정리하면은 끝단이 딱딱딱 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만나면은 어느 선인가 잘못 따왔다라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있는 요선이 이제 요 제일 뒷부분인데 뒷부분이 요렇게 다 날아가잖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가 마름모 사다리꼴 형태로 파지니까 다 날아가니까 요 선은 여기까지 해서 요 앞쪽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다 잘리니까 트림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선은 이 선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은 이제 숨은선과 외형선으로 분리가 된다는데 이건 형태를 보면 아시겠죠? 이 형상 아래쪽으로는 형태가 있어요. 위에 가리고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형상 위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죠. 빈 허공이니까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위쪽은 외형선으로 보일 거고 요 아래쪽은 가려져서 안 보일 거니까 숨은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정, 브레이크의 포인트 선택하고 자, 요 점 찍고 그래서 선을 요렇게 하나, 그쵸? 요렇게 하나 분리한 다음에 MA, 자, 여기는 숨은선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형태를 이해해 가면서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다. 정리 다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다 지워주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은 이제, 밑에 작은 사다리꼴 형태까지 다 팠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리해줄 형태는 없는 거죠. 그럼 다 완성이 된 거고, 이제 문제 도면 보시면서 어디 빠진 데 없나, 잘못된 데 없나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검토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치수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 설정 먼저 해줘야겠죠. D 치고 엔터. 자,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기호 및 화살표에서 중요한 거 중심 표식은 반드시 없음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네,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오셔서 스탠다드 뒤에 땡땡땡 눌러가지고 스타일로 오신 다음에, 글꼴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굴림으로 선택을 해준다.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자,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고. 자, 문자의 색상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문자 정렬인데, 원에 이제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가, 원에 이제 외부로 표현된 형태가 있느냐, 있어요. 있죠. 구에 이제 반지름이 표현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수평하게 꺾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치수의 정렬이 아니라, ISO 표준이다. 그쵸? ISO 표준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 오셔서 이제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가 원의 내부에 기입된 형태가 있느냐? 근데 지금 문제는 없죠.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축적 사용. 이 값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축적 값을 보고, 뒤에, 자리를 2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1차 단위 오셔서 소수점 정밀도, 소수점 8개짜리까지, 그 다음에 영억제 후행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밀도, 각도에 있는 소수점 자릿수도 8개짜리까지, 그 다음에 영억제 후행을 체크해주시고, 요 작업은 안 해주셔도 감점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치수 설정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는 치수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치수 기입할 거니까 현재 도면층을 클릭해서 치수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도면 보면서 차근차근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자, 일단 정면도부터 기입할까요? 자, DLI 해가지고 바닥 전체 길이네요. 엔터 쳐가지고 그냥 요 선 잡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137mm 빼주고, 그 다음에 또 DLI,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여기 잡아줘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42.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요거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는데, 간혹가다 제가 DLI 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저거 하는 거 있는 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쳐서 요렇게 잡아 빼시는데, 요렇게 빼면 여기가 안 떨어지고, 요 치수 보조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기는 반드시 DLI 해가지고 귀찮으시더라도,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잡아서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적절한 높이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는 DCO, dim continuous로 다음 점 찍어서, 기입해주면 되고, 저걸 DLI로 그냥 작업하셔도 무방하다. 자, DLI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치고, 여기는 요거 그냥 바로 뽑아주면 되겠죠. 선 잡아서 바로 뽑아주시면 되고, DLI 해서 여기는 점 2개 반드시 찍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찍어줘서 빼주시면 되고. 그럼 남은 거는 반지름 치수네요. DRA 해서 이제 여기 땅 잡아서 이렇게 내려놓는데, 앞에 S가 없다. 그쵸? S가 없으면은 반드시 S는 써줘야 됩니다. 자, 요 글자 수정할 때는, 치수 문자 수정할 때는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 하시면 요 앞에 커서 깜빡깜빡 거려요. 이 상태에서 바로 S 눌러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패드 사용하는데 더블 클릭하니까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이렇게 특성창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어쨌든 문자 수정하러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버전에 따라 좀 달라요. 더블 클릭해서 이제 옛날 9버전 같은 경우는 치수 수정하러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ED하고 엔터, 텍스트 에디트죠.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치수 문자를 수정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앞에다가 대문자, 반드시 소문자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대문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S는 내가 수정해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측면도 치수 기입하면 DAN 각도 치수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105도. 그 다음에 DLI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잡고요. 높이는 얘랑 맞춰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게 DCO 해서 다음 점 찍어서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죠.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높이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94. 그 다음에 여기는 DAL로 하시면 되겠죠. DAL 그래서 DAL 해가지고 요점 잡고 요점 잡고 이렇게 121 그렇죠? 적절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요 두 점, 요거는 DAL이에요. DLI에서 기울이는 게 아니라 DAL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는 이제 DLI 해서 이제 요점 잡고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61. 자, 여기 요거 튀어나온 정보는 얘랑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DCO 자, 여기 찍어주시고, 그
그 다음에 또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61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DAL을 쓰셔도 되고 DLI를 쓰셔도 되고, 전 DLI로 할게요. DLI. 자, 여기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잡고, R. 회전해서 이제 요선의 끝점, 요선의 끝점.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치수 보조선이 양쪽이 다 겹치니까 컨트롤 1번 선택하시고, 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1, 2를 모두 꺼주시면 되겠죠. 둘 다 겹치는 거니까 모두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45도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저거 남아있으면 감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델리트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 작업 들어가야겠죠. 자, 배치를 클릭하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LIMITS 리미츠 설정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꼭지안에 0,0이다 엔터. 그 다음에 297, 210,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REC 엔터 0,0 엔터. 그 다음에 297, 210 엔터. 자, 리미트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한다. 옵셋 10 해가지고, 자, 요 사각형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자, 바깥쪽에 테두리는 선택해서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려준 요 안쪽에 있는 요거는 10mm 옵셋 해준 거는 도면층을 0번으로 보내주시고, 자, 익스플로드 X 선택해서 분해해 주시고, 옵셋 8mm,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자, 밑으로 가리킨 다음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자, ESC. 옵셋 30, 자, 얘 선택하고, 왼쪽으로 한 번, ESC. 옵셋 25, 자, 얘 선택하고, 왼쪽으로 한 번 더. 자, 그리고 트림. 자,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하고 DT 자리 맞추기 J를 한 다음에 가운데 잡기 위해서 MC 엔터. 자, 사각형의 가운데 잡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2점, 그 다음에 2점 가운데 정확하게 잡고, 문자 높이는 3이죠. 3 엔터. 회전각도 없습니다. 엔터. 자, 여기서 한글로 잔영 전환하고 수, 험, 건, 호,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쳐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영 전환하고,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해서 문자.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 자, 얘 복사해서, 자, 사각형이 가운데 잡아야 되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2점, 2점 사이 중간,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2점, 2점 사이 중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 카피. 자, 이거 다 선택하고, 엔터. 자, 요 점에서 요 아래점, 그 다음에 요 아래점 잡아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글자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름, 일자. 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작성하시면 되고, 자, 이름은 본인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는 시험 당일 일자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도면들 다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 뷰포트를 삽입해야 됩니다. 한영 전환하고, MV, 엔터. 자, 뷰포트 4개를 쓰셔도 되고, 3개를 쓰셔도 되고, 4개를 쓰셨을 때는 4개를 놓고, 하나를 지우셔야죠. 남아있으면 감점입니다. 자, 전 3개, 3, 엔터. 자, 오른쪽 할 거니까 그냥 엔터. 자, 여기 좌측 하단 찍었으면 우측 상단 찍어서 이렇게 배치.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평면도가 가운데, 뷰포트의 가운데 오게, 여기는 정면도가 뷰포트의 가운데 오게, 여기는 우측면도가 뷰포트의 가운데 오게 놓고, 여기서 빠져나올 땐 PS 엔터 치시던가 아니면 빈 공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자, 3개의 뷰포트 다 잡고 축척 바꿔야겠죠. 축척은 밑에 다양함 또는 소수점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쭉 클릭해서, 자, 시험 문제에 있는 축척 값과 동일한 값 1:2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ESC 눌러주고, 정면도 위치 좀 조정할게요. 따당 들어가서, 자, 이렇게 위치 좀 조정하고요. 이건 문제에서 비율을 보고 적절히 하셔야 돼요. 평면도는 좀 올려줘야 될 것 같네요. 평면도는 위로 살짝 좀 올려주고, 요 사이에 공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우측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측으로 좀 보내주고, 요 공간 좀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다 갔으면 이제 정렬을 해야겠죠. 자, 정렬하기 위해선 MVSETUP, MV 셋업 엔터. 자, 정렬이니까 A 엔터, 그 다음에 수평 정렬 먼저 H 엔터. 그 다음에 정면 쪽 클릭하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선의 끝점. 두 점 사이 중간이래. 잘못했네요. 자, ESC 다시 할게요. 빠져나와서. 자, MVSETUP. 끝점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정렬 A, 그 다음에 수평 H, 자, 해주고, 정면도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그래서 바닥에 있는 끝점 하나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얘도 바닥에 있는 끝점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직 정렬 해야겠죠. 그래서 V, 엔터. 자, 정면도 쪽 오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끝점. 자, 저는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끝점 하나 잡을게요. 제일 좌측에 있는 끝점 하나 잡고,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 끝점 해서 제일 좌측에 있는 끝점을 하나 잡아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끝났으니까, 자, ESC 눌러서 명령 정리하고, 지금 모델 스페이스 들어와 있으니까, 빈 곳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뷰포트를 모두 선택을 해서, 자, 얘네들은 도면층을 뷰포트로 반드시 보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요 선 안 보이게 하려면 뷰포트 앞에 있는 아이콘 첫 번째 써도 되고, 두 번째 써도 되고, 두 번째 거 클릭해서 프리즈 올려주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뷰 타이틀 삽입해야죠. 뷰 타이틀 삽입할 땐 인서트 명령, I, 엔터, 그쵸? I, 엔터. 자, 이렇게 나오면 타이틀 마우스를 클릭하고 화면 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오고, 문제 보고 적절한 위치 찾아가지고 내려놓으시고, 하나 내려놨으면 얘는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도면층은 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글자는 뭐 새로 작성하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카피, 복사를 해서 자, 적절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글자의 사이즈 복사한 경우는 이제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고, 자, 얘 하나 선택한 다음에 문자 높이 얘는 3.5 변경을 해주고요. ESC 명령, 선택한 거 취소하고, 자, 이번에 작은 거 하나 선택한 다음에 얘는 2.5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닫아주시고, 자, ESC.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정면도, 자, 여기는 클릭해서 축척 1/2. 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브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작성 다 완료했다 그러면 카피로, 그쵸? 화면 좀 축소하고 카피 CO 해서 세 개 다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위로는 수직하게 직격키고 수직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면도. 자, 여기는 우측 면도.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Z 엔터 A 엔터 줌올 해 주셔야겠죠. 줌올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뭐예요? 선종류 축척. 선종류 축척을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LTS 엔터. 자, 이거 까먹으시는 분들, 선종류 축척 변경하는 까먹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0.25 일단 기준 잡을게요. 잡았더니 여기 점의 개수가 하나, 둘, 문제도 두 개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문제도 두 개네요. 그럼 이 정도면 적절히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배치 작업 다 끝났습니다. 배치 작업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출력 설정 해야겠죠. 그래서 PAGESETUP 페이지 셋업 해주시고, 배치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 눌러주신 다음에, 자, 프린터는 DW2PDF, 그쵸? 그 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 범위로 바꿔주시고, 플롯 간격 띄우기 플롯 중심 체크해 주시고, 용지 설정, 플롯 축척은 1대1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으면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모노크롬 설정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 예제들은 이제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요 뒤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요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예제가, 총 10개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KPC에서 실질적으로 공개한 예제예요. 총 10개. 거기 이제 공개된 날짜가 써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진 않고, 그 부분들은 공개된 지도 한참 됐고, 지금 유튜브에서 해당 문제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영상들을 올려놨어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KPC에서, 시험 보고 나면 기출문제 공개하면서, KP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풀이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 공개됐을 때 저희 카페에도
마찬가지 같은 풀이 영상을 공개를 하고요. 다 이제 KPSC랑 이제 한국 HC 센터에 올라오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고 간혹가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애당초 소리가 없이 제작이 된 거고요. 그냥 하는 작업 내역을 보고 그냥 눈치를 채시면 돼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걸 눈치 채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기출문제도 나는 좀 설명이 있는 게 좋겠는데라고 하시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매번 이제 시험 문제 공개되고 나면 다루고 인터넷상에 올리기 때문에 마찬가지 해당 일자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이 영상, 설명이 되어 있는 풀이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이제 뭐 문제 도면을 베껴 그린다, 그림으로 베껴 그린다, 그렇게 하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그 문제 도면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그걸 내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된 걸 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2D로 변환해서 전개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법, 여기 이제 뭐 120일 요 치수 떨어져 있는 요점을 찾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캐드의 기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응용되는 것들이 콤파스의 원리라든가 그런 제도의 기법들인데, 교재에서 제도의 기법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가 이제 제도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위주로 도면을 해독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 능력치를 키우는 걸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질적인 이제 이론과 원리를 제대로 학습을 하셨다고 한다면 자격증 시험의 합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당장 그 자격증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도면을 그려야 될 때 알아야 되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모든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